자, 하나씩 해보자. 자, 일단, 자, 맞은 사람도 자기가 제대로 풀었나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11페이지의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된 건 아마 우리 책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경민이가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여수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하루 동안 머무르고 집에 돌아올 때는 버스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왔대요. 그때 몇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냐라고 했는데, 자, 안 어려워. 잘 봐. 표해보니까 서울에서 여수를 가는 자, 고속버스 시간표가 6시부터 21시까지 총 몇 가지 버스가 있죠? 6대의 차가 있지? 그러면 서울에서 여수를 갈 때는 자, 버스를 탄다 그랬는데 서울에서 여수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버스가 총 6대가 분량이 있으니까 6개 중에 하나 골라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수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는 기차를 탄다고 했는데 기차 시간표 보니까 총 4대가 준비되어 있죠? 그럼 그 4대 중에 하나 타고 가는 거니까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4가지 사건이 발생해. 자, 그럼 이것도 똑같아. 더할지 곱할지는 연이어 발생하나 아니나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여수 가는 사건 다음에 여수에서 서울 가는 사건이 반드시 연이어 발생해야지만 그 경민이가 서울에서 시골 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 발생하니까 고백 법칙이지. 자, 알겠어요? 현실적인 과목이라니까 경우의 수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야. 아니 얘랑 별도로 발생하면 얘가 집에 어떻게 가? 얘만 발생하고 끝나면은 서울에서 여수 가고 걔는 여수에서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달아 발생해야 된단 말이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1번. 자,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우리 시험 문제로 잘 나와. 자, 길을 보시면, 자, 이번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A, B, C, D.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에서 B 갈 때, 자, 사건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기 길의 종류가 사건의 가지수라는 건 우리 다 알잖아.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길의 개수가 2가지고, A에서 C 갈 때도 2가지고, B에서 D 갈 때 2가지, C에서 D 갈 때 3가지, B에서 C를 갈 때는 1가지밖에 없네. 길이 1가지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원하는 건 뭐냐면 스타트가 A고 도착하는 게 D래요. 그럼 이거를 노가다로 세는 게 3개씩 세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케이스 분리해서 세라 그랬잖아. 첫 번째, A에서 D까지 가는 길의 경로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코스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A에서 B 갔다가 D 가는 거 아니겠어? 자, 그 다음에 A에서 C를 들렸다가 D를 갈 수도 있죠. 이거 애들 잘 틀려. 잘 봐. 그럼 애들이 보통 이것도 생각하는데 자, 요거까지는 애들이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생각 안 하는 게 꼭 3개의 도시만 겹쳐서 가려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 A에서 쭉 돌아갈 수도 있잖아. 나는 여기가 관광지야. 다 들렸다 가고 싶어. 그러면 A에서 B 갔다가 C까지 들려서 D를 갈 수도 있죠. 그러면 A, B, C, D 순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럼 마지막에 뭐도 있겠어?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D 갈 수도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D 이렇게까지 총 4종류가 발생하겠네.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씩 자, 사건을 따지면 되겠죠? 자, 내가 지금 길의 개수를 다 써놨잖아. 그럼 A에서 B 갈 때 2가지고 B에서 D 갈 때 2가지니까 자, 더할래 곱할래? 연달아 발생하는 거죠? 고백 법칙이지? 그래서 4가지고 그 다음에 A에서 C 갈 때 2가지, C에서 D 갈 때 3가지니까 얘도 고백 법칙. 그 다음에 A에서 B 갈 때 2개, B에서 C 갈 때 1개, C에서 D를 갈 때 3개. 그럼 얘도 고백 법칙이겠네? 6가지. 그 다음에 A에서 C 갈 때 2개, C에서 B 갈 때 하나, B에서 D 갈 때 2개. 얘도 고백 법칙이니까 4가지가 되겠네. 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숫자들은 다 어때? 더하기였지, 더하기.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돼요. 20가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다음엔 이건 맞춰야 된다. 알겠니? 푸는 게 똑같아. 길의 개수만 다르지.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3번, 4번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번, 2번만 있는 게 아니야.
자,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자,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보자. 동전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고 자, 원하는 게 뭐라고요? 동전 두 개가 모두 앞면. 자, 그 다음에 그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와야 되는데 자, 주사위는 소수의 눈. 자, 소수가 뭔지는 알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받는 자연수를 소수라 그러지? 자, 그럼 주사위 먼저 따져보자. 주사위 숫자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소수는 뭐뭐 있어요? 2, 3, 5. 세 가지지? 2, 3, 5. 자,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는 세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동전이 두 개 다 앞면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첫 번째 동전도 앞면, 두 번째 동전도 앞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앞면 나타나는 사건 자체가 가지수로 봤을 때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래서 1이야, 1.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던졌으니까 900억씩 하셔야 돼. 자, 간단한 문제지. 자, 부지런히 하자. 뒤에까지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자, 합시다. 6번. 다음 페이지. 가불병정 4명의 후보 중에서 자, 잘 봐. 밑줄 좀 쳐보자. 의장 1명, 부의장 1명, 총무 1명 밑줄 쳐보세요. 니네 그게 뭘로 보여야 될까? 같은 자격이냐 다른 자격? 3명이다 다른 자격이죠? 그쵸? 그럼 뭐라고 써? 다른 자격의 대표 3명이라고 쓰셔야지. 다른 자격의 밑줄 치고 다 써. 다른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거야. 그러면 다른 자격이면 너무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의장, 부의장, 총무를 순서대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몇 명 중에서요? 4명 중에서 뽑는 거니까 의장은 4명 중에 1명 뽑고 부의장은 3명 중에 1명 뽑고 왜? 앞에서 1명 써먹었잖아. 그 다음에 총무는 2명 중에 1명 뽑으면 되는 거겠지. 당연히 더해요 곱해요? 연이어 뽑아야 되는 거니까 500억씩 써야 되겠죠? 24가지. 자, 얘는 그래서 같은 자격의 대표가 아니라 다른 자격의 대표 뽑는 문제죠. 자, 근데 6-1번 룰로 봤지? 자, 6-1번이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자, 바로 풀게요. 5명 중에서 여기는 대표 3명이라고 돼 있죠. 따로 직책이 언급이 아무것도 안 돼 있지. 그럼 니네는 대표 3명에다가 밑줄 치고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는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인 거죠. 자, 써놔.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좀 다르죠? 자, 얘는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였어? 5 곱하기 자, 일단 3명을 뽑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는 똑같아. 이거는 다른 자격 대표했을 때랑 똑같은데 자, 같은 자격의 대표일 때는 뭘로 나눴지? 자, 이게 나누기 기호. 뭘로 나눠야 돼?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일 때는 뭘로 나눴죠?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일 때는 뭘로 나눴죠? 2로 나눴죠, 2. 근데 다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일 때는 6으로 나눴죠. 그 6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겹치는 게 6가지였지, 중복되는 게. 근데 그 중복되는 6가지를 셌던 방법이 뽑은 3명 중에서 3명을 순서를 막 마구잡이로 뒤집어서 뽑는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생각해보자. A, B, C라는 대표를 뽑았는데 얘네들을 순서를 뒤죽박죽 해가지고 뽑는다고 해서 A, B, C 뽑으나 A, C, B 뽑으나 C, A, B 뽑으나 땡땡땡 C, B, A 뽑으나 뽑은 대표가 A, B, C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중복되는 거였잖아. 근데 그거를 처음에 내가 왜 6으로 나눠야 되는지를 노가다로 써서 설명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6이 어디서 나타난 거냐? 이 뽑은 A, B, C라는 인원에서만 쳐다봤을 때 중복되는 게 6가지였는데 그 중복되는 거를 세는 방법이 이거라고. 한 줄 나열하기. 뽑은 3명을 한 줄 나열하기. 왜? 한 줄 나열하기 했을 때 순서만 바뀌었지 A, B, C라는 대표를 뽑았다는 사실이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다가 쓰는 숫자는 일단 뭐라고? 중복되는 거야. 중복되는. 자, 중복되는 사건의 가지수인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
6이라고 외우지 말고 외워도 되는데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해서 이게 나온 거야. 이걸 알면 뭐가 좋겠냐? 연습 한번 해볼래? 자 10명 중에서 이건 안 해봤지. 자 대표 이 문제는 대표 3명이죠. 대표 5명을 뽑은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래? 5명 같은 적이 대표 5명 문제는 안 해봤잖아.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일단 5명을 뽑는 거니까 10명 중에서 자 이거 적어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라고 일단 써야겠죠. 10명 중에서 뽑은 거야. 근데 이것도 같은 자격의 대표 5명이니까 얘처럼 중복되는 케이스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그런데 그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세는 방법이 5명의 대표를 한 줄 나열하게 한 경우의 수만큼 반드시 겹쳐. 한 줄 나열하게 한 경우의 수만큼. 그래서 3명일 때는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경우의 수를 썼으면 얘는 5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한 개수만큼 경우의 수만큼 중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중복되는 경우의 수인데 정확하게 뜻이 뭐라고? 5명 대표로 뽑은 5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한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 그래서 이 방식을 알면은 대표가 같은 자격이 몇 명이든지 간에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특징적으로 봤을 때 같은 자격의 대표 2명하고 3명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외워? 라고 한 거야. 처음에 걔네 공부했을 때. 처음에.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일 때는 2로 나오고 같은 자격의 대표가 3명이면은 6으로 나오고. 자 됐죠? 자 우리 이런 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자 2번 해보자. K가 2번. 자 꽃 4종류 중에서 자 뭐라고 돼 있죠? 2가지 장미꽃을 골라라. 자 니네가 일단 이런 걸 했을 때 헷갈려하는 주된 이유는 얘가 무슨 뜻일까를 판단을 못했어. 자 내가 항상 강조했죠.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나중에 할 거나 특정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경우의 수 단원에서의 개념이 정점에 오르는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딱 어떤 조건이 나타났을 때 얘가 어떤 문제랑 풀이 과정이 똑같은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거든. 2가지 꽃을 보는데 잘 생각해봐. 장미, 꽃 뭐 써있냐? 아, 그냥 색깔만 써있구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 꽃 사고 흰색을 사나 흰색을 사고 노란색을 사나 이 사람이 고른 장미꽃의 색깔이 노란색과 흰색 조합이라는 사실이 똑같지.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중복되는 거야. 자 그러면 2개가 중복되는 거 우리 언제 배웠어?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일 때 아니었니? 그래서 2가지 꽃 고르세요는 무슨 뜻하고 똑같냐면 같은 자격의 대표 몇 명? 2명 뽑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으로 바꿨잖아. 그럼 되게 쉽지. 뭐라고 생각하면 돼? 4명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꽃이 4종류니까 4명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는 거랑 똑같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4 곱하기 3에서 2명일 때는 중복되는 게 몇 개? 2 곱하기 1개 3개는 거잖아. 자, 요 방식 쓴 거야. 대표 2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한 경우의 수. 그래서 얼마야? 6가지. 알겠죠? 응? 아, 잘못 바꿨네. 5번이구나. 자, 5번은 뭐가 헷갈렸을까? 국어 참고서가 5종류고 수학 참고서가 7종류이고 영어 참고서가 4종류가 있다. 자, 근데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만약에 국어 중에 하나, 수학 중에 하나, 영어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면은 좀 달라지는데.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 그냥 참고서 한 권이라고 돼 있지. 이건 뭐니? 거기 준비되어 있는 참고서의 모든 종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기 준비되어 있는 책이 총 몇 권이야? 국어가 5권이고 수학이 7권이고 영어가 4권이니까 책은 총 몇 종류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16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거지? 그럼 니네가 소비자잖아. 소비자 입장에서 16건의 회사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6개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자, 뭐 있지? 국어 중에 하나. 국어. 자, 비교해보자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영어 각각 한 권씩 사야 된다 라고 돼 있었으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 이거는 좀 다르죠. 얘는 아무거나 하나야. 그냥 한 권만. 근데 얘는 국어, 수학, 영어를 하나씩 무조건 골라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어떻게 다르죠? 국어는 5개 중에 5개가 있으니까 국어를 고르는 사건은 5개 중에 하나고, 자, 수학 7개니까 7개고, 영어 4개니까 4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국어 뽑고 나서 수학 뽑고 나서 영어 뽑는 게 연달아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볼게요. 답이 완전 달라지죠. 네? 성민수 네. 결제해야 돼. 지금 결제해야 돼. 카드 줘. 나 카드 하고. 자, 그래서 곱하니까 답이 달라지죠? 얼마예요? 2140까지 나와요. 답이 완전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비교해 놓으라고. 알겠죠?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공부하잖아. 그럼 애들이 다 이렇게 풀어.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지. 준비된 것 중에 하나만 뽑는 돼. 그럼 16건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16가지고. 얘는 굳이 따지면 뭐 한 거야? 합의 법칙이지, 얘는. 그래서 16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된다고. 의미가 완전 다르죠. 비교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질문하는 사람들 개이다 문제를 한두 개 빼고는 다 반성해야 돼. 이제는. 알겠어?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라 복습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 이제는 좀 느껴야 돼요. 지금 푼 문제 한두 개 빼고는 솔직하게 말하면 내신에도 안 나올 정도로 쉬운 문제들이야. 아까 이 길찾기 문제 그거 빼고는 사실은 어려운 거 없어. 알겠어? 뭐 굳이 따지면 요거? 요건 좀 헷갈릴 수 있지. 이렇게 의미 해석하는 걸 얘네들이 아직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몇 개 빼고는 너무 쉬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풀어는 드리는데 그냥 받아 적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성해야 돼. 알겠어? 잘 봐. 자, 7번. 두 개의 주사위가 있고 동전 한 개를 자 같이 던진대.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물어보래. 자, 얘도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자, 주사위 1번, 주사위 2번, 다음에 동전 하나. 니네 알잖아. 주사위는 사건 몇 개? 6개. 얘도 6개. 동전은 2개지. 얘를 동시에 던졌다고 했으니까 고민하냐? 곱해야죠. 그쵸? 그럼 72가지죠. 알겠지? 자, 이런 건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알겠지? 자, 8번 할게요. 혜진이하고 준영이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럼 가위바위보 니네 많이 해봤으니까 알겠죠? 혜진이가 가위바위보를 냈어. 그럼 니네 혜진이가 낼 수 있는 손을 내밀었을 때 낼 수 있는 가지수는 가위바위보 3가지죠. 그럼 혜진이 사건의 종류는 3가지. 그 다음에 준영이도 마찬가지로 몇 개? 가위바위보니까 3가지. 자, 그럼 봐봐. 얘네들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잖아. 그럼 가위바위보를 하면 얘만 내밀어? 같이 내밀잖아. 해설적인 과목이라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면 얘도 내밀고 동시에 얘도 내밀어야 돼. 동시에 내밀어야 돼. 그러니까 500억씩. 알겠냐? 그래서 그냥 9가지예요. 알겠지? 더한 사람은 큰일 납니다. 더했다는 얘기는 혜진이 따로, 준영이 따로 그냥 가위바위보 그냥 혼자 손만 내밀다가 바보짓 하고 끝난 거야. 알겠지? 곱하기 하셔야 돼요. 자, 빨리 하자.
그러면 12번 할게요.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5명이 있어요. 야, 그럼 5명을 그냥 일렬 나열하게 한 거니까 이거는 쉽지. 어떻게 하면 돼? 5, 4, 3, 1이죠. 자, 당연히 뭐야? 500법칙이지. 자, 이건 쉽잖아. 5명 쭉쭉쭉 나열하는 거니까. 자, 몇 가지야? 120가지. 자, 그 다음이 원하는 건 B가 맨 뒤에 있어야 돼. 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B가 맨 뒤에 있다는 얘기는 B가 자리를 이미 고정을 한 거야. 근데 어디다 고정했어? 5개의 자리가 있는데 한 줄 나열하기를 하는데 B가 맨 뒤에 여기 딱 고정돼 있대. 이렇게. 그럼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나머지 4명을 여기에다가 아무나 배치해도 되죠. 왜? 얘는 이미 꼴찌잖아. 맨 뒤에 있잖아. 그럼 나머지 여기에다가 4명을 뭐라고 하면 돼? 한 줄 나열하기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알겠어요? 그래서 4, 3, 2, 1이지. 자, 하면 얼마예요? 24가지가 발생합니다. 됐죠? 자, 3번. 자, 여기다 쓸게요. 자, C하고 D가 서로 이웃해야 되는데, 자, 이웃한다는 얘기는 붙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했어? 이웃할 때는 이웃해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했죠, 우리? 이웃해야 하는 사람, 이웃해야 하는 사람을 자, 일단 첫 번째 과정은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어디 있던지 애들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한 몸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럼 거기 5명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5명이 아니라 한 명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4명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을 한 줄 나열하기를 해. 그럼 4명을 한 줄 나열하기 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뭐였죠? 붙어있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CD가 이웃한다 그랬구나. 그럼 C하고, 자, 여기에 있는 4, 3, 2, 1이라는 얘기는, 뭐 어떤 얘기냐면, C하고 D가 반드시 붙어있는 경우수를 써놓은 건데, 문제는 이웃한다 그랬지, C가 왼쪽에 있고 D가 오른쪽에 있다는 법은 사실은 없잖아. 둘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요? 체인지 돼도 되죠. D 다음에 C가 어디 붙어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써있는 4, 3, 2, 1은 C 다음에 D가 있는 것만 생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를 곱해요? C하고 D가 순서를 바꾸니까 자, 이거 얘만 생각한 거라고. 얘만. 그래서 C하고 D일 수도 있지만 D 다음에 C가 올 수도 있다는 사건이 2가지가 교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2까지 곱해준 게 답이에요. 자, 곱하면 얼마야? 48이죠. 그래서 이웃하는 문제는 한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줄 세우는 거에다가 뭐를 곱해? 그 이웃한 사람이 자리 배치를 바꿀 수 있는 경우에 쓰지. 이게 뭐라고요? 이웃한 사람이 자리 배치하는 경우에 쓰지. 근데 2명이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끽해봤자 뭐밖에 없는 거야? 2개밖에 없는 거죠. 자, 써줄게 이것도. 자, C, D가 붙어있는 경우 C 다음 D 순으로 C 다음 D 순으로 붙어있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자, 이웃하기 문제 다 이래요 뭐야. 자, 13번은 봐봐.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자리에다가 배치를 한대.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 한 줄 나열하게 한 거죠. 그렇지? 해석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3명 뽑으면 되는 거잖아. 자, 어떻게? 1번, 2번, 3번 자리가 있으니까 그 6명 중에서 1번 자리에 채울 수 있는 애는 6명 중에 한 명인 거야.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에 4명. 이렇게 될 거야. 그냥 곱해주면 되죠, 벌써. 연달아 발생하는 거잖아, 얘들아. 각각 채우는 거죠. 120까지죠, 그래서. 자, 색칠하기 나왔다.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라 그랬지? 어떻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어? 이웃한 땅의 개수 먼저 찾았죠? 근데 얘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굳이 안 해도 돼. 뭐냐면, 자, 이게 사실 색칠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복돼서 쓰는 거 안 되는 거야. 한 번씩만 사용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사실 얘는 안 써도 돼. 물론 써도 답은 나와요. 근데 안 써도 되는데, 자,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 색을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 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나왔냐? 우리 책에서 셀에서도 한번 했죠. 이렇게 나와 있었다. 자, 준비된 색을 이 멘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색을 자, 2번 이상 사용하도 좋으나 사용해도 좋으나 뭐라고 써 있어? 이웃한 땅은 다른 색을 칠해라.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뭐예요? 결국에 뭐겠어? 썼던 걸 또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해도 돼. 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알려준 거 이웃한 땅의 개수 찾아가지고 1등인 애부터 꼴찌 순으로 순서대로 칠하는 거 있었지? 그거대로 하는 거를 반드시 쓰셔야 돼. 얘는 안 써도 돼. 이 문제는 요거랑 그냥 해도 돼. 자, 그러면 A, B, C, D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순서대로 칠하면 돼. 아무거나 칠해도 돼. 요거 순서대로 그냥 알파벳 순으로 막 칠해. 근데 썼던 거는 한 번만 쓰라 그랬잖아.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게 준비된 색이 5개니까 5. 그 다음 거 4개 남았고, 그 다음 거 3개 남았고, 2개 남았고, 하나 남았지. 그래서 자, 연달아 칠하는 거니까 원이어서 칠하는 거니까 고백 법칙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120까지야. 자, 그럼 이 방법대로 그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까? 공부 똑바로 해야 돼. 알겠냐? 공부 다양하게 해야 돼. 자, 이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그 문제를 썼던 색깔 또 써도 되는 걸로 바꿔서 다시 풀어보자. 그럼 어떻게 바뀔까? 그때는 내가 알려준 방법을 반드시 쓰라고 했죠.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쓰면 틀려. 응? 물론 그림의 구조가 간단하잖아. 그러면 안 써도 답이 그냥 나와.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은 내가 알려준 방법을 안 쓰면 무조건 틀려. 자, 그림 그려서 뭐 한다고요? 이웃한 땅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아보자. 자, 이렇게 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이웃한 땅의 개수를 한번 표시해보자. 자, A 같은 경우에는 B하고 C하고 붙어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고 이웃한 땅의 개수가 7번 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A, C, E가 3개가 있어. 그 다음에 C는 A, B, D, E 무려 4개나 있네. 내가 현재 1등. 그 다음에 D는 C하고 E랑 이웃하니까 2개. E는 D, C, B하고 붙어 있으니까 3개. 자, 이렇게 해봤더니 가장 많은 애부터 썼더니 C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자, 3개인 애가 B하고 E가 공동 1등, 공동 2등이죠?
공동일 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 아무거나 칠하래. 그럼 나는 그냥 취향상 알파벳 순으로 칠할래. 그 다음에 공동 꼴찌가 A하고 D지. 그럼 걔네도 동점이니까 알파벳 순으로 A 다음에 D 순으로 칠할래.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걸 반드시 해야 돼. 안 그러면 틀려.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C부터 색칠을 하자. 5개예요. 그럼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 칠하면 돼요. 자, 칠했어. 그 다음에 B는 C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4개 중에 하나 칠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E는 자, 칠했어. E는 C하고 B하고 겹치면 안 되잖아. 그럼 2가지 색깔을 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칠해야 되죠. 이해됐어요? 자, E도 칠했어. 그 다음에 A도 보니까 A는 보니까 자 A도 맞구나. A도 칠하면 어떻게 돼? C하고 B하고 겹치면 안 되는 거 맞니? 2가지 색깔하고 겹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3개 중에 하나 칠해요. 자, 얘도 칠했어. 남은 거 D도 마찬가지로 C하고 E하고 색깔이 선체 다른 색깔이지? 근데 거기에서 D하고는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도 3개 중에 하나 칠해요. 5개 중에서 2개는 뺀 거야.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곱하는 건 그냥 해주면 되죠. 자, 알겠어요? 자, 곱의 법칙. 자, 이거를 잘못 썼다. 빼기가 아니지. 곱하기지, 곱하기. 이렇게. 자, 저 이것도 필기 다 해놔. 자, 이게 요 기준일 때 풀이에요. 알겠죠?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올까? 얘가 더 어렵겠지 당연히. 얘가 나와. 얘는 잘 안 나와. 둘 중에 하나 낸다고 해. 자, 자 16번 할게요. 다음은 다 썼죠? 자 0, 1, 2, 3, 4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정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해요. 자, 그냥 2자리 정수 만들면 어떻게 되냐? 자, 얘는 0을 포함한 숫자잖아요. 그럼 조심해야 되죠?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봤을 때, 자, 10의 자리 올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 중에서 0은 제외한 것 중에 배치해야 되죠. 그래서 4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제외시켰던 0을 다시 포함시키는데 여기 중에서 하나는 사용했잖아. 그러면 총 남은 카드가 몇 장 남은 거야? 4장 남은 거지. 그래서 16가지가. 그냥 풀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자리의 정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야, 니네 뭐를 홀수라고 불러? 1의 자리 숫자가 홀수면은 홀수 아니니? 그쵸?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자, 2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1의 자리 숫자가 홀수가 되려면 1의 자리에 반드시 뭐랑 뭐가 와야 돼? 1 아니면 3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내 생각은 1이라는 숫자가 왔을 때 3이라는 숫자가 1의 자리에 왔을 때 각각 만들어지는 2자리 자연수가 몇 개가 될까를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1일 때는 자 0은 오면 안 되죠? 그럼 1을 사용했잖아? 이미 사용했고 0도 오면 안 되지? 그럼 쓸 수 있는 카드의 종류가 2, 3, 4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3가지. 3도 마찬가지지 아니겠니? 자, 3을 썼어. 근데 0도 당연히 10의 자리에 배치하면 안 돼. 이때도 남은 카드의 종류가 3종류가 발생하니까 얘도 3가지지. 따라서 총 몇 가지 발생하는 거야? 6가지 발생하는 거죠. 자, 곱하는 거 아닌가? 동시에 발생 안 해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1의 자리가 1이었는데 어째 갑자기 3으로 바뀌겠어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자, 더해줘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6가지야. 됐지? (17번) (18번은) 시험 문제 잘 나와. 잘 봐. 자, 이거는 그냥 경우에서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는 거다. 자, 보자.
너 빠르냐? 쓰세요. 정원이 다 썼어? 자, 17번. 5명 중에서 뭔가를 뽑는데 가로 1번은 회장, 부회장을 한 명씩 뽑는데 자, 이거는 회장하고 부회장이니까 뭐래요? 자격이 다른 2명이죠? 그럼 밑줄 치고 뭐라고 써야 되겠어? 같은 자격이 아니라 다른 자격의 대표 2명이라고 쓰셔야겠네. 자, 그런 거 다 체크하는 거야. 그럼 다른 자격의 대표 2명이니까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고 자, 다른 자격이면 중복되는 거 없다? 나누기 절대로 안 해요. 자, 그래서 5명 중에서 뽑는 거니까 회장은 5명 중에 하나 뽑고 부회장은 남은 4명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당연히 연달아 발생하지. 됐죠? 2번은 대표 2명이래. 직책 안 나와 있어. 그럼 뭐예요? 둘 다 같은 자격인 거야. 자, 밑줄 치고 뭐라고 써야 돼?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라고 써놔야겠죠. 자, 그럼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 일단 5명에서 1명 뽑고 4명 중에서 1명 뽑았어. 네, 2명이 같은 자격의 대표니까 뭘로 나눠? 2로 나눠야 되지. 자, 정확하게. 자, 그 2명이 한 줄 나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1가지니까 2 곱하기 1가지만큼 중복돼요.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10가지입니다. 야, 그럼 2번하고 3번은 뭔 차이냐? 2번도 일단 대표 2명이니까 이것도 같은 자격이지. 근데 얘는 C가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B, C, D가 있잖아. C가 포함이 되면 안 된대. 그 말은 A, B, C는 제외. E 이렇게 4명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4명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럼 C가 어떻게 세워요? 4명 중에 하나 뽑고 남은 3명 중에 1명을 뽑고 자, 얘도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니까 똑같이 뭘로 나눠?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오.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니까. 자, 몇 가지예요? 6가지 발생하죠. 알겠지? 자, 그래서 C가 뽑히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C는 인원에서 제외시킨 거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18번 하자. 자, 9명 중에서 농구 선수를 뽑는데요. 자, 5명의 농구 선수를 뽑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나눠서 한번 해볼까? 그냥 5명의 농구 선수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 5명의 농구 선수예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말 그대로 반에서 농구는 5명이 뛰잖아. 그럼 5명을 뽑긴 뽑는데 자격으로 봤을 때 자, A, B, C, D, E라는 5명이 뽑혔다 치면은 이 5명은 권한이 어때? 대표 선수인 거잖아. 그 반에서. 그 말은 뭐냐면 5명을 뽑는다는 행위 자체가 5명이 모두 다 권한이 어때요? 선수라는 이름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모두 같은 자격인 거야. 그래서 얘는 같은 자격의 대표 5명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9명 중에서 5명 뽑는 거야. 자, 뽑아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럼 이게 9명 중에서 그냥 뽑은 거지, 5명. 자, 근데 다 같은 자격이니까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5명은 같은 자격의 대표 5명이니까 자, 아까 알려준 대로 2명일 때 3명일 때는 2 또는 6으로 나누라고 알려줬는데 자, 5명일 때는 어떻게 해? 중복되는 걸로 나눠주는 거지. 근데 그 중복되는 게 어떤 거랑 똑같았다고요? 뽑힌 5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개수만큼 중복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걸로 나눠주는 거야. 자, 이게 뭐라고? 같은 자격인데 그 5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거야. 아까 썼지? 내가 예제로 들어줬지? 자, 이 나열한 개수만큼 어떻게 된다고?
경우의 수만큼 반복되기 때문에 나눠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뭐 이게 약분하면 되죠. 4, 2, 8, 3, 1은 3, 3, 2. 그래서 자, 18 곱하기 7이지? 7, 3, 5. 다 날라갔죠? 8, 7에 56, 7, 1은 7. 126까지 가거든. 자, 알겠어요? 같은 자기의 대표 5명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됐어? 자, 니네가 이 문제가 막힌 건 이걸 못 풀어서야. 이걸 손을 못 댔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니네가 학습을 못했으니까 이걸 못한 거라고. 애초에 5명 같은 자기인 것도 거의 안 풀어봤잖아. 알겠어? 이제는 알려줬으니까 기억해야 돼. 뭘로 나눠져? 같은 자기의 대표가 5명이면 그 5명이 한 줄 나열하기 한 것만큼 겹친다. 그래서 나눠준다. 자, 그럼 이 본격적으로 얘를 풀게 되면은 B하고 H를 반드시 뽑아야 돼.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자, 보세요. 5명을 뽑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반드시 B하고 H는 뽑아야 된다. 얘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5자리 중에서 B랑 H가 자리 하나씩 이미 차지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미 고정. 얘네들은 고정이야. 고정. 이미 뽑았어. 경우의 수 발 생각할 것도 없어. 이미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 3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나머지 3자리를 몇 명이 경쟁하는데 9명 중에서 2명 빠져나갔으니까 7명이 경쟁하는 거 아니겠어? 7명이 경쟁하는데 경우의 수에서 찾아봤을 때는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거겠지? 알겠어요? 7명 중에서 3명 나열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된다. 자, 근데 조심해야 돼. 7명 중에 3명이라고 했는데 자, 얘도 어떻게 했어요? 5명이 아까 같은 자격이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 3명도 어때? 같은 자격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도 같은 자격이라고 써줘야 돼. 알겠어? 자, 그럼 7명 중에 3명이니까 7교거지? 자, 근데 그걸 뭘로 나눠요? 같은 자격 3명이니까 외웠잖아? 6으로 나누라고. 물론 정확하게 식 쓰면 어떻게 써야 돼? 3명을 한 줄 나열하기 한 만큼 겹친다 라고 해서 6으로 나눠준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6 날아가니까 35가 답이죠. 이 문제의 답은 35야. 자, 다 썼으면 잠깐만 5분만 좀 고쳐봐. 선생님 잠깐만 저기 뭐 좀 갖고 올 테니까 5분 동안만 잠깐 고치고 계세요. 뒤에 기본 문제부터 또 바로 풀어줄게. 자, 서술형 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5개의 전구로 불을 켜고 끄면서 신호를 만드는데, 자, 일단 내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해줬던 것 같아. 전구, 깃발, 동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구 같은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 켜졌다 꺼졌다 2가지 사건 발생해요. 다음에 깃발은 그 청기백기 깃발 얘기하는 거야. 올렸다 내렸다 2가지 사건 발생해요. 동전은 앞면 뒷면 2가지 발생해요. 그래서 전구라고 나올 때나 깃발이라고 나올 때나 동전이라고 나올 때나 다 니네 눈에는 똑같은 애로 봐야 돼. 같은 애야.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이야. 경우의 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2가지밖에 발생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전구 5개를 니는 뭘로 쳐다보면 돼? 동전 5개로 보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전구 5개를 자, 서술형 3번 전구 5개를 자, 동전 5개라고 생각을 해. 자, 똑같은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자, 신호를 만들 때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걸어준 게 중요하죠. 자, 이거 내가 분명히 셀에서 풀었을 때 모두 꺼진, 셀에 있는 문제는 모두 꺼진 경우도 신호로 생각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문제 풀 때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시험에서 잘 나와요 라고 얘기했다. 그거까지 써줬다. 오답도 썼으면 분명히 확인했을 거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는 그러면 신호를 보지 않는다고 됐으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일단 그냥 생각을 하면은 동전 5개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전구 5개가 켜졌다 꺼졌다의 경우의 수를 동전 5개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알잖아. 동전 각각 2개씩 발생하니까 전부 다 곱하면 2의 5제곱 32야. 32야 32. 계산하면 근데
거기에서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를 보지 않는데 자 무슨 얘기냐 여기 32가지 중에서 무슨 사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냐면 자 켜진 거를 편의상 동그라미 꺼진 거를 편의상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어떤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모두 켜진 사건도 하나가 있겠지만 모두 꺼진 경우도 사건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 말은 32가지 중에서 얘는 포함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32가지에서 다 꺼진 경우 하나를 빼줘야 돼. 그래서 답이 31가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알겠죠? 자, 다 적었으면 기본 문제 2번 할게. 자, 2번은 자 기본 문제 2번은 내가 아까 봤을 때 방정식이었고 발전 1번은 함수였는데 둘 다 그냥 똑같은 문제야. 자 거기 써있는 1차 방정식은 풀 수 있잖아. 그렇지?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자 거기 뭐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근이 마이너스 1인 경우와 근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풀죠. 조건에서 그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얘일 때랑 얘일 때 나눠서 풀면은 근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자 거기 써있는 ax 더하기 b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야 방정식에서 근 주어져 있으면 니네 어떻게 했어요? 대입했잖아요. 그래서 대입해. 식에다가 대입해. 똑같아. 자 그럼 그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정리되지. 그럼 이거를 좀 보기 좋게 다듬으면 A랑 B랑 같아요. 이항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 맞냐? 정리한 거. 자, 이게 뭐니? 근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한 A와 B의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식이야. 조건이야, 조건. A와 B의 조건이야. 자, 그럼 A하고 B가 같아야지만 근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A하고 B가 같은 사건인 총 거기 주사위 눈이라고 돼 있죠? A, B가. 사건이 몇 개 있겠어? 1, 1, 2, 2, 3, 3, 4, 4, 5, 6, 6, 6가지지. 맞아요? 그래서 1, 1부터 자 6, 6까지 6가지가 발생해요. 그럼 요거일 때는 사건이 6개. 됐어요? 그럼 얘도 과정이 똑같지 않겠어? 일단 뭐해? 근이니까 또 대입해. 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0이 되잖아. 대입했어? 그럼 이것도 정리하면은 b는 3a입니다 라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 조건이야. 조건이야 조건.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a에다가 3을 곱하면 b랑 같아요. a에다가 3 곱해야지 b가 된대. 이거를 만족하는 a, b 순서쌍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냐? a가 1이면 3을 곱한 게 b야. a가 2면 3을 곱한 게 b니까 6이 돼야 되지. a가 3이면 3을 곱하면 9가 되는데 주사위 눈이 9가 있어? 없잖아. 그럼 얘는 빼야지. 그래서 요 경우일 때는 사건이 두 가지밖에 발생을 해. 자 됐어요? 이 두 개 곱할래? 더할래? 정원아 곱할까? 더할까? 곱해야 되냐? 더해야 되냐? 얘랑 얘 곱할지 더할지는 뭘로 판단한다고 정원아? 동시에 발생하는지 따로 발생하는지. 그럼 동시에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얘랑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해가 마이너스 1일 때 계산한 거야. 얘는 해가 마이너스 3일 때 계산한 거잖아. 그러면 해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갑자기 해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 그런 방정식이 있어? 해가 갑자기 확 바뀌는 방정식은 세상에 없어요. 어? 그럼 방정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무슨 얘기냐?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따로따로 발생하는 거야. 그 말은 연달아 발생 안 하는 거니까 더해줘야 돼. 알겠어요? 자, 생각하고 써. 알았냐? 그냥 받아 적기 하는 시간 아니잖아, 얘들아. 알겠지? 연달아 발생하는 거 아니야. 더해줘야 돼.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얘들아, 시험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 기본 문제 수준으로는 나와. 발전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학교의 스타일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 문제 수준으로는 대부분 나와요. 어느 단원이건 관계없이. 알겠지? 그래서 발전 문제는 많이 틀리면 좀 좌절할 필요 없어. 어려워. 기본 문제는 나중에 또 풀어봤는데 계속 틀리잖아. 그럼 심각한 거야. 나중에 하면. 지금이야 처음 하는 거니까 힘들 수 있는데. 알겠죠? 그래서 일단 게이다 요것도 그리는 내가 오답노트 안 내줬지? 오늘 다 고치면 요것도 숙제로 하자. 오답노트. 알겠죠? 그 두 사람은 그거는 그냥 숙제로 해오는 거야. 니네 당할 과제는 뭐야? 쌤? B, C단계다. B만 하는 거 아니다. C단계까지. 저번에 다 했잖아. 우리. 그거까지 다 해와. 별 고친 거 있으면 그거는 일단 비워놓고 한 것만 써오란 말이야. 알겠죠? 써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야 돼. 다 쓰는 거예요. 틀린 문제 전부 다. 틀린 문제. 그걸 또 언제 다 쓸래? 맞은 것까지. 자, 보자. 별 차이 안 나? 그런 건 아니지. 자, 그렇게 가혹행위 할 수는 없고 틀린 것만 하라고. 자, 3a 더하기 b가 10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a, b가 주사위 눈이래요. 자, 10의 약수는 뭐 있어? 1, 2, 5, 10 있죠? 그렇죠? 이건 다 알죠? 그럼 생각해볼래? a, b가 자연수야. 주사위 눈이야. 그럼 생각. 자연수 숫자 1부터 6을 집어넣었는데 얘 중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 있다. 절대로 발생 안 하는 거 뭐예요? 1은 절대로 안 생기지. 자연수 1부터 6을 넣었다니까. 얘는 아무리 작아봤자 A가 1이고 B가 1일 때 3 곱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4야. 그 말은 4보다 작은 숫자인 1하고 2는 절대로 사건이 발생할 수 없어요. 이해됐어요? 제일 작은 애 넣어봤어. 주사위 숫자 제일 작은 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얘 10의 약수가 발생을 하려면 5일 때 또는 10일 때까지 두 가지밖에 발생을 안 해. 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자, 이 문제랑 형태는 다르지만 마이너스 1인 경우랑 마이너스 3인 경우를 따로 나눠서 풀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합이 자, 약수가 5가 될 때. 자, 5인 경우 3a 더하기 b가 5가 되는 경우와 3a 더하기 b가 10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풀면 돼.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됐니?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노가다죠. 자, 해보자. A에다가 1을 넣어봤어요. 그럼 B는 뭐 나와요? 2 나오죠? 아무튼 할 수 있지? 안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럼 A에다가 2를 넣어봤어. 6이지. 근데 B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은 주사위 눈이 없죠? 그럼 얘는 쓸 필요 없네. 따라서 1번인 경우에는 1하고 A가 1일 때, B가 2일 때 하나밖에 안 발생을 해요. 자, 이해됐어? 그럼 얘는 좀 몇 개 더 생길 것 같아. 얘도 한번 해보자. A에다가 1을 대입했어. 그럼 3이 됐으니까 B가 7이 돼야 되나? 근데 문제가 생겼지? 7은 주사위 눈이 아니죠? 그럼 얘도 취소가 안 돼. 알겠죠? 생각하고 써야 돼. A가 2야. 2 대입하면 6이니까 B가 4가 돼. 자, 4는 주사위 눈이다. A에다가 3 대입하면 9니까 B가 1이 돼야 돼. 아이고 3 대입한 거죠, 미안. 3 대입한 거지. 자, 그래서 3하고 1이 남았어. 자, A에다가 4를 넣어봤어. 4, 3, 10이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자, 그러면 주사위 눈이 아니니까 빼야 되겠다. 자, 그럼 몇 개 발생한 거야? 2개.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한 가지 발생했고, 두 가지 발생했죠? 두 개를 더할래, 곱할래? 합이 5가 됐는데, 갑자기 10이 돼? 10으로 바뀔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다른 거야? 더 해야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자, 다음 거 합시다. 5번이죠. 자, 5번 같은 건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자, 원칙대로 푸는 거야. 경우에서는 사실 편법이 없어요. 알려준 대로만 풀면 답이 다 나와.
자, 봐봐. 전체가 남자 3명이고 여자 3명인데 자, 대표 세 사람이래. 그럼 이건 무슨 얘기니? 같은 자격이다 이거. 그쵸? 그냥 대표야. 같은 자격이다. 그때 남자가 2명이 돼야 되고 여자가 1명이 돼야 돼. 자, 이걸 써보자. 남자가 2명이야. 그 다음에 여자가 1명이야. 자, 요 구성으로만 뽑아야 돼. 그럼 일단 뽑는 순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봐. 남자 2명을 뽑아야 돼. 그럼 거기 남자가 현재 4명이잖아. 그러면 요것만 먼저 생각을 하면은 남자 2명을 뽑아. 몇 명이야?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근데 여기 남자 2명 자격이 어때요? 같은 자격이죠? 근데 2명이야? 3명이 아니야? 남자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3 한 다음에 자 뭘로 나눠? 2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경우에로 나눠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지수는 6가지가 발생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를 1명 뽑는 가지수는 거기 4명, 여자가 3명이죠. 3명 중에서 그냥 여자 하나 뽑는 거다. 그럼 얘는 근데 같은 자격의 대표인 건 맞는데 1명밖에 안 뽑아. 그럼 자격이 갖고 자식을 생각할게 여자만 봤을 때는 생각할 게 사실 없죠. 그냥 1명 뽑고 끝이야. 1명. 그러면 3명 중에서 그냥 1명 뽑는 거니까 몇 가지 사건? 3가지가 발생하지. 끝이에요, 그냥 이게. 자, 그럼 얘랑 얘를 더할래? 곱할래? 남자 2명 뽑고 나와서 여자 1명을 연이어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2개는 곱의 법칙. 그래서 18가지가 다. 알겠지? 얘들아, 오늘 오답노트 하는 거 제발 부탁인데 영상 보면서 해봐. 알겠지? 조회수 보면 봤나 안 봤나 티 난다. 알겠죠? 숙제할 때 오답할 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쌤 할 땐 따로 얘기 안 했는데 이거 할 때는 오늘 한 거잖아. 아마 뭐 오늘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내가 퇴근해야 올려서 12시 좀 넘어야 올라가요. 보통 그때 되면 다른 학원 숙제 많이 하잖아. 그래서 오늘 하지 말고 오답은 내일 해. 내일 영상 보면서. 근데 그 시간까지 안 잔다 그러면 보면서 하던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항상 올라가. 선생님 그때 올리기 때문에. 바로 올리면은 12시 전에도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그냥 안 올리고 좀 편집해서 올려. 영상 위아래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니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지우개 안 보이지? 본 사람, 최근에 본 사람들. 이 지우개 끝에 살짝 보이잖아. 영상을 잘라서 그래. 이게 좀 뭐 크게 별 뭐 이렇게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영상을 그냥 올리니까 요런 좀 불필요한 공간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이런 불필요한 공간이 영상에 다 나오다 보니까 니네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칠판에 몰입이 잘 안 돼요, 사실. 뭐라 그러죠? 시각이 좀 분산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글씨를 이쁘게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칠판에 몰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생겨. 딴짓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심리학자한테 물어본 거야, 친구한테. 그 친구가 알려줬어. 잘라서 올리게. 칠판만 보게. 그래야 몰입이 잘 된대. 왜 영화관 스크린이 2.35대 1인지 아니? 니네 영화관 가면 스크린이 길잖아. 이게 2.35대 1이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알아? 영화 몰입해서 몰라. 모든 영화 이렇게 만들어요. 슬픈 영화건 액션 영화건 똑같아. 그 상황이 펼쳐질 때 관객 입장에서 몰입해서 보게 하는 최적의 비율이래. 내가 찍어서 올리는 게 2.35대 1이야. 영화 보는 것처럼 봐그러니까. 알겠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시각을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르는 것도 있고 이게 몰입되는데 최고래. 열심히 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챙겨서 올리면 그냥 옛날엔 그냥 올렸잖아.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은 그냥 올렸는데 내가 봐도 좀 이게 뭔가 조잡해 보여 사실. 막 이런 거 여기 밑에 막 하얀 거 장판까지 다 보이니까 장판이 아니지 벽지가 막 보이니까 자르니까 굉장히 내가 봐도 보기 좋더라고. 내가 조금 더 잘생겨 보이고 그러니까 뭐내 몰입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올려요. 내가 그게 오래 걸려. 편집하는 거가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으면 되게 오래 걸려 작업하는 게. 우리 노트북이 좀 좋거든.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금방 하는데 그래도 1시간 넘게 걸려.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금방 올라가더라고. 요새는 다 광랜 시대 아니겠니? 그러다 보니까 올리는 거 5분이면 올려. 작업하는 게 1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빨리 해도 12시 넘어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집에 가면 11시 넘어가거든. 그래서 만약에 1시까지 숙제를 했다. 근데 오답노트도 오늘 해야지? 그럼 유튜브 들어가면 될 게 있을 거야.
알지? 네?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왜냐면 잠도 자야 학교가 아니야. 그래서 내일 해 되도록이면. 알겠죠? 자, 보자. 몇 번 내야 되니? 이거 7번하고 9번 내야 되죠? 자, 7번 해보자. 자, 오른쪽 그림에서 4개의 선분을 택하여 직사각형.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숙제했을 때 했는데요? 말고 그 전에. 이거 이런 거 언제 했어? 사각형 만드는 경우에서 어디서 했냐? 오답노트 했으면 알잖아. 센 C단계 마지막 문제 뭐였어요? 센 C단계 마지막 문제 이거 아니었니? 이게 하나가 다 한 칸이 1자리야. 세로줄 4개, 가로줄 5개 있어. 이 중에서 4개의 선분을 골라서 사각형을, 그 문제가 이거였어. 4개의 선분 중에서 4개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개지? 9개 중에서 센 C단계 마지막 문제 4개를 골라서 사각형을 만들래. 그 문제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골랐었어. 기억하냐? 맨 마지막에 푼 거야. 목요일 날. 어떻게 풀었어 이거? 복습하자. 오답 하셨다며. 어떻게 풀었어요? 사각형이 언제 생겨? 세로줄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가로줄 5개 중에 2개를 골라야지 사각형이 생기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줄 4개 중에 2개를 골라. 그럼 그게 의미가 내가 뭐랑 같다 그랬어? 4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건데 같은 자격이야? 다른 자격이야? 같은 자격이었죠? 왜?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면 걔가 직사각형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선분이 되는 거지. 그럼 같은 자격인 거지. 선분이니까. 같은 선분이야 그러니까. 4 곱하기 3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니까 나누기 2를 했다고. 그 다음에 가로줄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4 한 다음에 자 얘도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니까 나누기 2를 했다고. 그래서 얘랑 얘가 연달아 발생해요? 별도로 발생해요? 원하는 게 뭐예요? 사각형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2개 뽑은 행위 다음에 2개 뽑은 행위가 연달아 발생해야지 뭐가 생겨? 직사각형이 생겨요. 그래서 고배 법칙에서 답이 이거였다고. 중간 과정만. 알겠어?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 7번 봐봐. 그림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야.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메카닉으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자 그림에서 4개의 선분을 택한데 그럼 언제 직사각형이 돼요? 라고 물으시면 가로줄이 2개가 3줄이 있고 세로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자 거기서 정확하게 4개의 선분이야 직선이 아니야 선분을 택하여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이걸 노가다로 세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얘처럼 사각형이 되려면 가로 중에 2개 고르고 세로 중에 2개를 반드시 골라야 돼요. 맞아요? 그럼 가로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가 있지.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가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세로 중에서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서 연결해야지 반드시 뭐가 돼요? 사각형이 돼요. 자, 그럼 얘도 똑같네. 가로줄이 3개가 있으니까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라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3 곱하기 2 한 거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니까 나누기 2. 얘는 세로줄이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서 2개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나누기 2. 자, 마찬가지 얘 다음에 얘가 연달아 발생해야 사각형이 되는 거죠. 해야죠. 약분. 자, 이거 뽑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냐? 30이 되죠, 30. 자, 결론은 뭐겠어요? 이 문제랑 같은 문제. 풀이가 완전 똑같잖아요.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과거에 풀었던 문제 중에 써먹을 게 있나? 판단해야 되나? 똑같은 문제잖아. 그림만 다르지. 알겠니? 느껴야 돼. 이런 걸 느껴야 얘네가 나중에 안 틀려. 그냥 답만 해보면 땡이 아니야. 그게 무슨 공부니? 자, 9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진짜 고치다 끝나네. 믿기 힘들겠지만 벌써 7시에요. 박수 칠 게 아니야. 진도를 못 나가잖아. 뭐 해야 될지 참 고민해야겠다.
진도 못 나가면 시험이나 가야지 뭐. 푸지션. 푸지션 경우에서 하나도 안 봤죠? 자, 진도 나가기 시간이 좀 애매한데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듣고 적어라 쉬는 시간에. 자, 바로 할게. A, B, C, D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자, 원하는 게 뭐죠?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경우네. 자, 이거 그냥 한 5명을 일렬로 세우면 문제 어떻게 풀어? 5, 4, 3, 1이지. 그쵸? 5, 4, 3, 1이죠. 곱하기죠. 근데 얘는 A가 한가운데 고정이야. 자, 5자리가 있는데 가운데 A가 고정이면은 A 여기다가 그냥 고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앞에서 게이다 문제였나? 아까 게이다 문제 중에서 이런 거 있었지. 맨 뒤에 B가 고정돼 있었던 거 있었지.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아까 했죠? 게이다에서 이거 어떻게 했어? 앞에 4명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자리 A는 고정이니까 1번, 2번, 4번, 5번 땅에 남은 인원 4명을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친 땅에다가 4명을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되니까 4, 3, 2, 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몇 가지야? 24가지야. 쉽지? 똑같은 거야. 알겠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면 답이 보여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 내가 왜 경우에서 문제 풀 때 이렇게 밑줄을 긋고 앉아있겠냐? 얘네도 그거 문제 풀 때. 알겠어? 나처럼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의외로 쉽게 풀려 이런 거는. 알겠죠? 자, 답이 24가지니까 4번이죠. 4번. 자,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아까 기본까지 다 한 거 맞지? 몇 번이지? 자, 발산 1번 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냐? 자, 아까 내가 이게 기본 문제 2번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했죠? 자, 얘는 이제 함수다. 야. 자,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1이 되는 경우죠. 자, 함수 내용이 나왔는데, 자, 기억을 하고 있나? 볼까요? 자, 요거 하나하나는 각각은 다 뭐니? 일치함수다. 그죠?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니네가 어떻게 판단했었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 어떻게 판단했죠? 그림을 직접 그려서 찾아도 되지만 두 직선의 교점의 의미가 뭐랑 똑같았냐? 교점의 좌표가 뭐랑 같았어? 정원아? 뭐랑 같았어? 젠일이나? 두 직선의 좌표가 교점의 좌표가 뭐랑 의미가 똑같았어? 정확하게 표현해보세요. 무슨 근? 뭐의 근? 말랑말랑해? 어? 방정식? 정확하게 무슨 방정식? 반만 알고 있는. 사섭이 뭐랑 같았어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까먹으셨나? 한 달도 안 됐는데. 재영이 뭐랑 같았어요? 두 직선의 좌표가 의미가 뭐랑 같았어? 그렇죠. 연립방정식이랑 같았죠. 자,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였어. 자, 우리 1차 함수 맨 마지막 단원에 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쵸? 자, 그거였는데 그 교점에 자, 그 중에서 자, 해가 나오는데 x, y라는 해가 나오는데 그 x좌표가 1이 돼야 된대. 어? 그랬을 때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나와 있는 건 교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x, y 값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근데 아는 게 x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 근데 아는 게 x밖에 없어. 니네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가관법, 대입법 두 개밖에 없지? 그쵸? 특강 때 연립방정식 아직 안 했지? 어디 있냐 저번 주 토요일에. 다음 시간에 끝까지? 곱셈공식까지? 곱셈공식 안 했어요? 그럼 그 앞에만 했나 그래? 지수법칙 이런 건 했지? 그러니까
다항식을 하긴 했어? 다항식만 한 거 아니야? 다항식 안 했어? 기억이 안 나요? 참석을 했지? 다 왔지? 뭐 했어? 채원아? 다항식 계산했어요? 했대잖아. 곱셈 공식은 안 했지? 기본만 했나 보네. 다항식. 자, 그럼 요번 주에 곱셈 공식 하겠네. 자, 봐봐. 곱셈 공식 까먹은 사람은 요번 주 토요일 날 와서 완벽하게 복습해야 된다. 계속 나와, 곱셈 공식. 그냥 계속 나와. 자, 그러면 가관법 대입법으로 푸는데 아는 게 x좌표밖에 없으니까 자,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냥 유치하게 표현하면 아는 게 x좌표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y좌표를 몰라. 모르니까 가관법이랑 대입 가관법 했을 때 특징이 뭐였니? 특정 x면 x, y면 y를 없애버렸지. 식을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그래서 x, y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자 가관법을 해서 가관법 또는 대입법을 해서 자 y를 모르니까 없애버리자. 자 내 생각은 그래. y를 없애버리자. 자 그럼 저거를 자 어떻게 해야지 y가 없어지겠니? 자 가관법 해도 대입법 해도 되고 상관없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y 대신에 3x-a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봐봐. 그러면 3x-a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럼 y가 자동으로 날아갔죠? 그럼 이거를 풀었을 때 x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럼 풀어 넘겼어요. 5x가 a 더하기 b가 되니까 x를 계산하면은 5분의 a 더하기 b가 나와요. 자, 그럼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다 찾았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관계식은 a 더하기 b가 5라는 관계식이 나오네요. 어디서요? 여기에서 나오죠. 여기서. 자, 조건 찾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걸 왜 했냐? a, b가 주사위인데 두 주사위 숫자에 관한 조건 찾는 거야. 이게 뭐라고? 조건이에요. 자, 그럼 A, B가 주사위 눈이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주사위 눈의 합이 5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있어? 노가다로 세야지 뭐. 1이면 4, 2면 3, 3이면 2, 4가 나왔을 때는 1.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답이 네 가지야. 됐죠? 자, 요 개념을 몰랐으면 풀기가 상당히 힘들었겠지. 자, 그래서 니네는 이게 변별력 문제로 나와. 왜? 니네 이거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이야. 그럼 그 전에 기말고사 때 뭐 봤겠어? 1차 함수 시험 봤어. 봤을 거야. 대부분 그렇게 봐. 그러면 이 문제가 중간고사 때 안 나올 수가 없죠. 변별력 문제로. 왜? 배웠던 거죠. 배웠던 거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그게 수학 문제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 기본이에요. 배웠던 거 써가지고 하는 거. 자, 필기 잘 해라. 자, 다 잡으면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3번은 생각하는 방식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책도 해설지가 있어요. 몰랐지? 여기다 해설지가 있어. 책이 있는데 아니 니네는 안 주지. 나만 보지. 나만 보는데 해설지 안 나오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뭐냐면 니네가 나중에 지금 우리 1품으로 심화하고 있잖아. 나중에 1품 2학년 2학기 거 하게 되면 거기에 이 문제가 똑같은 게 있어. 거기에 풀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그냥 소개를 좀 해줄게. 자, 되게 뛰어난 건 아닌데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걸 너네들한테 좀 요구를 하고 싶어서 잘 봐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이 멘트가 좀 중요해. 각 밑줄을 좀 쳐줄래? 한 사람이 한 자루 이상 가져야 된다 가로쳐져 있죠. 그거를 좀 쳐놔.
야, 만약에 그 말이 없었으면은 ABC가 가져가는 연필을 각각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가로 써 있는 멘트가 만약에 없었으면 6, 빵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돼요, 안 돼요? 하나씩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 원래 숫자라는 건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루기가 편해. 머리가 좋은 애건 나쁜 애건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야. 근데 6자루잖아. 근데 문제에서 조건은 ABC가 하나씩은 무조건 가져가야 돼. ABC가 하나씩은 무조건 가져가야 돼. 그럼 일단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하나씩은 무조건 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6자루 중에서 하나 총 3자루를 먼저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자. 한 자루씩 조건에 의해서 하나씩 가져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자루씩 나눠 주고 나면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남은 3자루의 뭐였냐? 연필이네. 3자루 연필을 문제 조건을 현재쯤 깬 게 없지. 하나씩 이미 줬어. 그럼 조건 채웠다. 그럼 남은 거 3자루는 아까 6빵빵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 0이 생기는 게 안 됐는데 현재 지금 한 자루씩 나눠져가지고 남은 3자루를 다시 A, B, C한테 나눠주는데 그때는 이거를 나눠준 행위 다음에 3자루를 다시 A, B, C한테 나눠주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애가 생겨도 되냐 안 돼? 그때는 되지. 왜? 이미 줬잖아 하나씩. 내가 말한 빵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3자루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하나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생겨도 돼 안 돼? 되죠? 다 줬잖아 한 자루씩. 예를 들어서 3빵빵 이런 거 돼 안 돼? 된다고. 얘랑 얘는 이미 한 자루씩 먹었잖아. 갖고 있잖아. 얘도 물론 한 자루 갖고 있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네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하나만 예를 들면은 3빵빵으로 나눠주면은 얘네가 A, B, C가 순서대로 가져가는 연필수가 뭐가 되겠어? 4개 하나하나 되겠지. 이해됐어? 조건이 안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숫자를 6자루, 원래는 6자루가 주어져 있었지만 6이라는 숫자를 3으로 줄인 거야. 작게. 그래야 니네가 경우의 수 따질 때 편하거든. 숫자가 작으니까. 자, 그래서 남은 3자루의 연필을 아무렇게나, 이게 중요한 멘트죠. 아무렇게나 ABC한테 나눠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씩 다 줬으니까. 이해됐니? 자, 그러면 그 다음도 노가다로 그냥 쓰면 재미가 없어. 자, 봐. 첫 번째. 항상 노가다로 쓸 때는 기준을 마련하고 새로 하나 분명히 얘기했죠.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자, 조합을 방금 썼던 3빵빵 조합으로 나눠줬다 치자. 조합이에요. 이건 조합으로 나눠줬다 치면은 A가 3개, B, C가 빵개 가져가든지 0개, 3개, 빵개 가져가든지 0개, 3개 가져가든지 이 3개밖에 발생 안 하지. 그럼 말로 해보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가 몇 개 가져가는 거야? 4, 1 가져가는 거죠. 얘는 1, 4, 1 가져가는 거죠. 얘는 1, 1, 4 가져가는 거죠.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물어봤어. 누가 몇 개 가져가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야. 그래서 몇 개 발생하는지를 숫자를 줄여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하려고 6이라는 숫자를 3으로 바꾼 거야. 알겠어? 이해됐어? 좀 생각을 다르게 한 거야. 원래 푸는 건 그냥 6이라는 숫자를 다뤄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숫자가 크니까 귀찮기도 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좀 줄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3빵빵 조합 말고 어떤 조합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 하나 조합으로 나눠줘도 되지 않나? 그치? 합하는 3개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밖에 없어? 하나 나눠준 거밖에 케이스가 발생 안 하죠? 맞니?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 몇 개씩 가져간 거야? 2개씩 가져간 거지. 그럼 한 가지 끝. 자, 이해해야 돼, 얘들아. 되게 고차원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케이스가 또 뭐가 있을까? 2개, 1개, 빵개 조합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 발생해요? 질문. 이거 노가다로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거까지 느끼면 참 좋네. 2개, 1개, 빵개 조합으로 나눠준대. A, B, C한테 2개, 1개, 빵개 조합으로 분배를 한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군가는 2개를 가져가고 누군가는 1개를 가져가고 누군가는 빵개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두 자루, 한 자루, 꽝자루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케이스가 요거 나열할 가지수랑 똑같지 않겠어?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사람으로 생각하시라고요. A 사람, 자 X, Y, Z라는 사람이 있는데 각각 A, B, C랑 만나야 돼. 근데 그 만나는 순서대로 X, Y, Z라는 사람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3명을 한 줄 나열하기. 뭐라고? 3명을 한 줄 나열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선생님,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쓰세요. 다 쓰면 되죠. 21빵, 20빵, 201. 그 다음에, 자, 1, 2빵, 1, 0, 2. 그 다음에 0, 2, 1, 0, 1, 2. 이렇게 6가지야. 근데, 자, 재미없다고 이렇게 하면. 자, 21빵이라는 숫자를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가지수가 3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를 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6가지 발생한다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발생해? 3개, 1개, 6개니까 다 더해요, 곱해요? 더해야지. 그래서 10가지가 답입니다. 자, 4번 하자. 자, 오답노트 할 때 반드시 오늘 한 거 보면서 하자. 알았죠? 꼭 보면서 하세요. 받아쓰기 하는 게 오답노트가 아니야. 복습하는 게 오답노트지. 자, 4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발전 문제니까 어려워.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횟수로 3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자, 조건이 뭐예요? 3자리 수 중에 2개의 숫자만 같아야 돼. 자, 이건 무슨 얘기냐? 2개만 같아야 돼. 그럼 어느 자리 숫자가 같은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3개의 자리수가 있지 않겠니? 그 중에서 딱 2개만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3자리수니까 이렇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지 않겠어? 그럼 내 생각은 이거. 첫 번째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같은 경우. 두 번째 100의 자리하고 100의 자리와 자 100의 자리와 자 1의 자리 가 같은 경우. 딱 2개만 같기로 해. 딱 2개만 같아야 돼. 세 번째 뭐랑 뭐가 같아야 돼요?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같아야 되잖아. 10의 자리와 자 1의 자리가 수가 같아야 돼. 딱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3가지밖에 발생 안 하겠지. 자, 노가다로 세는데 케이스 분류해서 세자고. 똑같아, 논리가.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100의 자리, 자, 예번째 한번 해보자.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같대. 그럼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같아야 되고 7번 동그라미 친 숫자가 같아야 되고 100의 자리 숫자랑 거꾸로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달라야 돼. 그럼 생각.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럼 생각해봐봐.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숫자가 같은 경우가 몇 가지 발생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숫자가 똑같은 경우는 1, 1, 2, 2, 3, 3, 4, 4, 5, 5, 6, 6. 몇 가지? 6가지 발생하지.
맞아요? 그 다음에 가로친 것만 여섯가지야.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는 사건이 몇 개 발생할까? 이걸 조심해야 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얘는 얘네 둘하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잘 봐. 여기에 뭔가가 똑같은 숫자가 정해져 있었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1하고 1이 왔어. 그럼 100의 자리 1이 오면 돼? 안 돼? 정원아? 안 되지. 그럼 100의 자리 1을 제외한 이거 주사위 눈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1을 제외한 뭐가 올 수 있어? 2, 3, 4, 5, 6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지. 그럼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5가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숫자를 제외한, 자 뭐라고 쓰면 돼? 100과 100이 아니지.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수를 제외한 몇 가지? 5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5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최종적인 여기에서의 답은 100의 자리 사건 5개, 그 다음에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뭉뚱그려서 몇 가지라 그랬어? 1, 2, 3, 3, 4, 4, 5, 6, 6, 6개라 그랬지? 그래서 110하고 1의 자리가 뭉뚱그려서 6가지가 발생하니까 얘가 30가지야. 이해됐어요? 자, 봐봐. 근데 이 풀이가 얘랑 똑같아. 잘 볼래? 100의 자리랑, 자,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 같은 거 한번 해볼게. 100, 10, 1의 자리야. 이번에는 100하고 10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달라야 돼. 근데 어때?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만 놓고 봤을 때 자리수가 똑같아야 되네. 그러면 사건이 몇 개 발생해? 1, 2, 3, 3, 4, 4, 5, 6, 6. 6가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있는 숫자가 몇 개 올 수 있어요? 아까랑 똑같죠? 1이 왔어. 그러면 1의 자리에는 1을 제외한 2, 3, 4, 5, 6 5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5가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6 곱하기 5가 되니까 여기 30가지. 똑같죠, 숫자가? 위치만 다르지 똑같죠? 자, 100의 자리, 1의 자리가 같은 경우도 똑같아. 자, 100의 자리랑 1의 자리 똑같고 10의 자리가 달라야 돼. 그러면 똑같지? 10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숫자가 같은 경우는 1, 1, 2, 2, 3, 3, 4, 4, 5, 5, 6, 6, 6가지야.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가 6가지야. 6가지.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낑겨있는 숫자는 얘랑 얘랑 같으면 안 되니까 하나 제외한 5가지. 자, 최종적으로 얘도 6 곱하기 5가 돼. 30가지. 자, 질문. 3개를 더해요? 곱해요? 더해야죠. 왜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가 같다고 써놨는데 갑자기 10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같아져? 숫자가 빡 변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연달아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자, 90까지야. 됐니? 자, 이거 쓰고 다른 풀이도 하나 해보자. 생각은 항상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자, 얼른 적어 일단. 자, 얘를 편의상 풀이 1. 자, 풀이 2 가보자. 답이 똑같이 90까지가 나와야 된다. 답은 90까지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 내가 두 자리 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거를, 자, 1번, 2번, 3번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을 다 계산했지.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사위 3번 던져가지고 3자리 정수를 만드는 가지수는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발생해? 첫 번째 6, 두 번째 6, 세 번째 6이라서 216가지야. 자리수 같던지 말던지 관계없이 그냥 3자리수 만들어지는 거. 111부터 666까지 216까지 발생하는 거야. 노가다로 세면 그렇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두 자리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두 자리수가 같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꼭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두 자리수가 같지 않은 경우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언제가 두 자리수가 안 같아요? 3개의 자리수로 숫자를 만들어서 정원아 해봐. 3자리수를 만드는데 두 자리수가 같지 않은 경우가 언제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다 다를 때지. 첫 번째. 자, 각 자리수가
모두 다른 경우는 두 자릿수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두 자릿수만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각 자릿수가 모두 같아버리면 이때도 두 자릿수가 같을 수가 없지. 두 자릿수만 같지가 않지. 그럼 내가 이걸 왜 썼을까? 전체 사건이 216까지야. 이해되니? 전체가 216까지인데 그 216까지의 숫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당연히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자릿수가 같은 경우를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두 자릿수가 같은 경우를 잠깐 봐. 두 자릿수가 같은 경우를 거꾸로 전체 사건 중에서 두 자릿수가 안 되는 경우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계산해서 전체 케이스에서 빼버리면 그러면 여기에서 뺀 나머지 숫자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두 자릿수가 자동으로 같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자릿수가 같지 않은 경우가 1번하고 2번밖에 없단 말이야. 자,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케이스에서 두 자릿수가 같지 않은 경우를 거꾸로 빼버리면 뭐라고? 따라서 전체에서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을 빼버리면은 걔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두 자릿수가 같은 사건이야. 같은 경우의 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또 다르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는 216가지고 자, 각 자릿수가 모두 다른 경우는 숫자를 자, 경우의 수 어떻게 세우면 되겠니? 각 자릿수가 모두 달라야 돼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달라야 돼요. 그러면 100의 자릿수에 배치할 수 있는 건 6가지 중에 하나 배치하면 되죠. 1부터 6.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건 앞에서 쓴 숫자 제외하고 배치해야 되죠. 5가지. 영상 보면서 복습해야 돼. 알았냐? 어려워. 10의 자리, 1의 자리는 2개 썼지?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됐니? 자, 곱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얼마야? 6, 5, 30, 4, 3, 12, 120까지. 자, 그 다음에 각 자릿수가 모두 같은 경우 몇 가지냐? 각 자릿수가 다 같아야 돼. 이거 노가다로 쓸 수 있지 않니? 1, 2, 3, 3, 3, 4, 4, 4, 5, 5, 6, 6, 6. 몇 가지? 6가지. 자, 그래서 다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를 합치니까 126가지네요. 그래서 126가지를 빼버리면은 이게 무조건 뭐가 된다고? 두 자릿수가 같은 사건만 남는다 했더니 90가지가 탁 나오죠. 알겠죠?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알겠니? 경우의 수는 하나의 방법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 난이도 있는 문제 있어. 간단한 문제 하나만 풀어도 돼. 이웃하기 문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냥 한 가지 풀이만 알면 돼. 근데 이런 거 어떡할 거예요? 손을 못 대잖아. 생각을 다양하게 해야지. 큰일 나네. 쪽지시험 못 보내. 자, 빨리 하자. 5번, 6번 남았다. 자, 5번 할게요. 바로 하자. 자, 5번도 마찬가지다. 잘 봐. 내가 이 두 번째 풀이에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접근했죠? 전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1번, 2번을 빼버리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만족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어? 그렇게 했는데 5번도 봐봐.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2명을 한 줄로 세웠는데 원하는 게 뭐예요? 여학생 2명은 이웃하지 않아야 돼. 원하는 게 뭐라고? 여자들은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전체에서 두 번째 풀이를 할 거야. 전체에서 뭐를 빼? 거꾸로 이웃한 경우. 여자 2명이 이웃한 경우. 이웃한 경우를 빼버리면은 무조건 어떻게 돼? 이웃하지 않은 케이스만 남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걸로 계산해. 자, 그러면 거기 전체 몇 명이야? 5명이니까 5명을 그냥 전체 나누는 거는 5, 4, 3, 2, 1이지? 5, 4, 3, 2, 1. 이게 전체 가지수죠? 거기에서 여자 2명이 이웃한 경우를 빼! 그럼 여자 2명 이웃한 거니까 아까 풀었잖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열하라 그랬지? 어떻게 했어요? 전체를? 자, 4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맞아? 그러면 4, 3, 2, 1이죠?
자, 거기에다가 뭐 곱해야 돼? 여자 2명이 자리 체인지 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2명, 2번의 사건이 또 발생하니까 곱하기 2까지 한번 빼주면 되겠네. 자, 됐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8이고 이거 계산하면 120이에요. 자, 빼면은 72라고. 자, 이 논리가 중요한 거다. 2명이 이웃하지 않기를 바래. 그러면 거꾸로 전체 사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버리면 그 나머지 케이스는 무조건 이웃 안 할 거야. 논리 알겠어? 어? 자, 여기서 72가지 나왔어. 자, 6번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자, 숙제는요. 진도를 안 나왔으니 낼게요. 오답노트 해보시고. 자, 예습지 쓰는 거 원래 오늘 숙제였지? 다 써왔냐? 다 썼어? 썼어, 정원이? 예습지. 너 뭐 했냐? 그러면 주말에. 뭐 했어요, 숙제? 그림만 풀어왔어? 써와. 숙제 이렇게 관리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기본적인 건데. 예습지 써와, 정원이. 재영이는 예습지. 몇 강 보는지는 알아? 정원아. 19강. 알았지? 15강 문제. 1차 문제야. 19강 하나야. 자, 그거 하고 뭔가 더 내줘야 되는데. 야, 오늘 쪽지 시험 볼 거는 줄 테니까 이거 풀어와라. 시험이라 가는 건데. 내 성격상 그냥은 못 가겠고. 2개 뽑을 거야. 괜히 하나 더. 풀어와, 집에서. 책 보면서 풀어와. 자, 이렇게 2개. 오답노트 플러스 저거 풀어오는 거 해보시고. 뭐가 되줄 게 없나? 내가 일품을 안 하니까 일품을 내줄 수가 없네. 자, 그것만 해보세요.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확률 진도 나갈 겁니다.